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온 코티니입니다. I mean, ultimately, it's up to them. If they're in love, then they're in love. I can't judge anyone. So if they're happy together and they share the same values, then props to them. 저는 나이나 국적은 상관없어요. To me, it's more about their personality. So I don't have a preference. Well, a lot of Korean guys are quite good looking, so I do like Korean guys if we get along well. Compared to guys in Australia, a lot of Korean guys look after themselves more. They do skincare, they groom themselves, and it makes them a lot more attractive. For me personally, because I'm quite short, I prefer someone who is taller than me, yes. Actually, one of my friends has this one partner, and he looks a little bit weird, but who is h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엘라라고 해요. 호주 시드니에 사는 28살 여자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바람에 휘날리는 긴 곱슬머리를 날리며 바쁜 도심을 걸어 패션 디자인 회사에 출근하고 있어요. 전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옷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다며 엄마 옷을 다 찢어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해요. 때문에 저희 엄마는 정말 아끼는 옷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시고는 했죠. 또 친구들과 다니면 항상 주목을 받아왔어요. 이 옷 어디서 산 거야? 라고 많이 묻고는 했죠. 저는 옷가게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친구들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 옷을 골라준다든지 하는 도움을 주는 것에 희열감을 느끼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오던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 회사에 다니고 있죠. 나름 벌써 2년차 직원이랍니다. 하하. 솔직히 힘들 때도 많지만 신날 때가 더 많아요. 옷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직접 만들고 모델들이 그 옷을 입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건 저에게 큰 감동을 주고는 하죠.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저는 항상 일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는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죠. 제 인생은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근에 연애운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의 전 남자친구가 중국인이었는데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갈수록 냄새가 너무 심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샤워도 빨래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이 냄새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걸레 쉰내라고 하는 게 가장 비슷한 표현이겠네요. 그리고 성격도 거칠고 이기적이었어요. 자존심을 또 얼마나 센지 조금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토라져 버리는 게 꼭 애 같았죠. 또 자기 관리도 전혀 못했어요. 운동이라고는 숨쉬기밖에 안 하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남자가 좋아요. 그래야 멋진 옷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으니까요. 저 또한 회사가 바빠도 틈틈이 항상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일도 저보다 적으면서 집에서 야식 먹고 눕기에 바쁜 전 남자친구의 모습이 좀 한심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기 위해 밖을 나섰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 야외 데이트였는데 너무 옷을 너무 심하게 입고 나왔더라고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추리닝 바지에 티를 입었는데 티는 거의 해져 있었어요. 아시나요? 흰 티가 너무 오래되면 노래지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패션 쪽에서 종사하고 있는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죠. 옷을 잘 입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기본은 해야 하지 않나요? 그날도 당연히 냄새는 덤이었어요. 대체 제가 이 남자를 왜 처음에 좋아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별을 고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저주하는 말들을 퍼붓더군요. 끝까지 진짜 찌질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전 아시아 남자는 다 질렸어요. 전 남친처럼 다들 냄새나고 행동이 거칠고 기본적인 위생관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인생이란 참 재밌어요. 바로 며칠 전 그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린 일이 생겼거든요. 늘 그렇듯 저는 그날도 출근길에 하이힐을 신고 직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양손에는 옷감 견본, 디자인 스케치, 서류 등이 한가득 들려 있었죠. 조금 늦잠을 자버려서 정신없이 회사에 가느라 앞도 제대로 안 보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딱한 무언가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모든 물건을 놓쳐버리고 말았죠. 저는 뭐랑 부딪힌지 확인할 생각도 없었어요. 바닥에 흩어져 버린 제 짐들을 수거하기에 바빴죠. 아마도 전봇대 같은 거와 부딪힌 것 같았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의 위를 쳐다보니 한 남성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주 크고 근육질의 잘생긴 사람 남자였죠. 제가 꺼려하는 아시아인이었죠. 바로 앉아서 흩어진 물건들을 주섬주섬 주워주기 시작했죠. 괜찮으세요? 같이 주워드릴게요. 세상에, 전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부딪힌 건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남성이었죠. 몸이 얼마나 단단하면 전봇대인 줄 알았을까요? 전 그저 멍하니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우월한 외모, 멋진 정장, 빵빵한 근육까지 다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거든요.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몇 시간씩 운동하는 것 같았죠. 빠르게 제 짐들을 주워서 저에게 건네주는데 은은하고 고급진 냄새도 났어요. 사람을 홀리는 듯한 향기였죠. 멋있는 향수를 쓰는 아시아 남자라니. 제 인생에서 처음 봐요. 그 남성은 짐을 건네면서 저를 일으켜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전 간신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전 엘라예요. 저도 모르게 제 이름을 말해버렸죠. 말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자 그 남자는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만나서 반갑습니다. 엘라 씨, 전 지훈이라고 해요. 하더니 바로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혹시나 잃어버리신 물건이 있으시다면 꼭 연락 주세요.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전 얼떨결에 그 남성의 고급진 명함을 받아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하고 얼떨결에 대답했죠. 펍에서 만난 어떤 호주 남자보다 더 젠틀함이 넘치는 아시아 남자를 길에서 만나다니 말도 안 되는 일 같았어요.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지훈 씨는 시계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요. 넘어지면서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지훈 씨가 걱정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그의 시간을 더 빼앗기 싫어 서둘러 말했죠. 얼른 가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그가 따뜻하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엘라 씨. 그리고는 몸을 돌려 사람들 속으로 급하게 사라졌어요. 전 한참을 서서 그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그의 명함 글자를 쓸어보았어요. 김지훈, 영업 마케팅 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얼굴도 성격도 완벽할 뿐더러 성공한 전문가였던 거예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코에서는 여전히 그의 냄새가 머물고 있는 것만 같았죠. 회사에 도착해 일을 하면서도 저는 하루 종일 지훈 씨 생각에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그렇게나 짧은 시간 안에 지훈 씨는 저희 아시아 남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산산조각 냈거든요. 전 남친 같은 냄새나고 꾀죄죄한 남자와는 거리가 완전히 멀었어요. 지훈 씨는 깔끔하고 예의 바르고 사려 깊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껏 본 남자 중 가장 잘생겼거든요. 잘생긴 남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정말 좋아한답니다. 그의 명함을 계속 꺼내 들여다보며 저는 언제 그에게 다시 연락할 구실이 생길까 고민했어요. 부딪힐 때 물건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어요. 더 안타까웠어요. 뭐라도 하나 잃어버렸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제 짐들을 주워주셨더라고요. 저는 그저 다시 그 꿈 같은 눈을 바라보고 좋은 향기를 맡고 싶을 뿐이에요. 뭐 같이 맛있는 밥을 먹거나 커피 한잔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 지훈 씨에게 완전히 첫눈에 반해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에다가 심지어 아시아인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나 섹시하고 세련된 남자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보신다면 무조건 한 번은 뒤돌아볼 그런 남성이었다고요. 저는 퇴근길에 결심했죠. 운명이 다시 지훈 씨를 만나게 해준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문화적 차이가 뭐 어때요? 이 매력적이고 훌륭한 남자를 꼭 조금 더 알고 싶은걸요. 제 편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사무실을 나서며 마음을 굳혔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지훈 씨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우선 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다시 침착하게 생각해 본 뒤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길에서 지훈 씨와 부딪힌 지 며칠 후 저는 휴일을 맞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맛있는 커피와 빵을 먹기 위해서 말이죠. 이곳의 빵들은 정말 최고거든요.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이죠. 음료와 빵을 고르면서 쇼케이스 안에 진열된 먹음직스러운 과자들을 정신없이 구경하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엘라 씨? 맞죠? 전 휙 돌아섰고 거기엔 지훈 씨가 서 있었어요. 그저께보다 더 잘생겨 보이는 캐주얼한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이었죠. 와우, 정말 신이 내린 피지컬이네요. 침을 흘리지 않은 제가 대견할 정도예요. 제 얼굴을 확인한 지훈 씨는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헉,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지훈 씨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웃었어요. 따뜻하고 매력적인 웃음소리였죠. 아마 엘라 씨와 같은 이유겠죠. 맛있는 빵을 먹으러 왔어요. 그가 쇼케이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팥빵이 시드니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절대 못 참겠어요. 팥빵이요? 전 코를 찡그리며 되물었어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맛있어요? 죽여줘요. 지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다시 만나 너무 반갑다는 의미로요.
지훈 씨는 저에게 찡긋 윙크를 하며 말했어요.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카운터로 가더니 팥빵 2개와 커다란 커피 2잔을 주문했어요. 그리고선 하나씩 저에게 건네주었죠. 자, 여기 있어요. 그가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완벽한 아침 식사죠. 같이 먹을래요? 얼떨떨한 기분으로 저는 어느새 그를 따라 아늑한 구석자리로 향하고 있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가장 매력적인 남자와 즉흥적인 커피 데이트를 하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가 저에게 빵과 커피를 사주고 있잖아요. 자리에 앉아 저는 망설이며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어떤 맛일지 상상도 안 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맛있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견과류 맛이 나는 풍부한 팥 앙금이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와우, 빵을 입에 물고 중얼거렸어요. 진짜 맛있네요. 제가 입을 가리고 우물거리면서 말했어요. 지훈 씨는 제 반응에 기뻐하며 씩 웃었어요. 그렇죠? 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죠. 팥빵을 호주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곳은 팔더라고요. 심지어 맛도 대단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떠들었어요. 어린 시절, 직장 생활, 희망과 꿈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았죠. 지훈 씨와 대화하는 게 너무 편했어요. 제가 말할 때 진지하게 듣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질문을 하고 재치 있는 농담으로 절 웃게 만들었죠. 저와 또래 같아 보이는데 정말 어른스러웠어요. 그와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가 얼마나 사려 깊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고상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지훈 씨는 가족에 대한 강한 의무감, 근면함, 확고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또 동시에 엄청 따뜻하고 애정 어린 면모도 있었죠. 주저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날의 카페 데이트가 끝나고 지훈 씨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집 앞에 다다르자 지훈 씨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엘라 씨가 괜찮으시면 계속 연락하고 싶어요. 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연락해도 될까요? 지훈 씨가 묻더군요. 잘생긴 얼굴에 배려심까지.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럼요. 저도 좋아요. 예상하셨죠? 저는 단번에 수락했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을 거라고요. 이후 저희는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지며 더욱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사귀게 되었죠. 지훈 씨는 알면 알수록 정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자상하고 공감 능력이 높으며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 남자였죠. 그러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쩌다가 서로의 나이를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지훈은 37살이더라고요. 세상에, 37이요? 저는 28인데요. 심지어 지훈 씨는 전혀 그 나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 또래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좀 놀란 반응을 보이자 지훈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지훈 씨가 말하더군요. 아니요, 조금 놀란 것뿐이에요. 전혀 그 나이로 안 보여서요. 정말 똥아니시네요. 제가 눈을 꿈뻑이며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지훈 씨는 그런 제 모습이 귀여운지 피식 웃음을 터뜨렸죠. 오히려 자신의 관리를 잘하는 지훈 씨에게 더 끌리게 되었어요. 지훈 씨는 정말로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관리를 잘 안 티가 나는 얼굴이었죠. 옷도 깔끔하게 잘 입었고요. 그리고 어쩐지 어른스럽다고 생각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나갔어요. 지훈 씨는 정말로 그동안 만난 감정 표현이 서투르고 헌신을 두려워하는 호주 남자들과는 정반대였어요. 호주 남성들은 현실적인 남자들이 많다 보니 힘든 일을 이야기했을 때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끔은 위로받고 싶을 때도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지훈 씨는 제 이야기를 다 경청하고 공감을 해주며 함께 이야기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 주었어요. 또 옷 센스도 너무 탁월했죠. 옷을 중시하는 저에게 딱이었어요. 과하지 않게 깔끔한 옷을 입으면서도 항상 포인트를 주는 패션 스타일을 하고는 했죠. 가끔은 제가 옷을 어디서 사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운동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항상 일이 바쁘더라도 최대한 운동을 하더라고요. 헬스를 하지 못하는 날에는 새벽에 달리기라도 꼭 하고 자는 남성이었어요. 정말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아 보였죠. 지훈 씨를 만나면서 웃음이 많아지는 날로 제 일상이 가득해졌어요. 그렇게 행복감에 젖을 때쯤 저희에게도 문제가 하나 찾아왔어요. 점점 저희의 연애 기간이 지속될수록 지훈 씨의 솔직한 호감 표현이 조금 부담스러워졌거든요. 그는 끊임없이 너무 잦은 연락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자주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선물들을 하려고 했어요. 호주에서는 과한 선물이나 연락을 연애하는 사이에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과한 선물은 마음을 물건으로 사겠다는 말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과한 관심은 집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지훈 씨의 이러한 행동들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전 독립적이고 야심찬 커리어 우먼이지 부끄러워하며 구애받기만을 기다리는 숙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화 차이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저 또한 적응하려 노력을 해보았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할수록 불편함은 더욱더 커져만 갔어요. 지훈 씨도 언제부턴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훈 씨가 또 한 번 저를 위해서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목걸이였죠. 목걸이를 보면 기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받고 싶지가 않았죠. 길을 가는데 엘라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지훈 씨는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더군요. 저는 결국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어요. 지훈 씨, 나 이거 못 받겠어.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지훈 씨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왜? 혹시 맘에 안 들어?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저에게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이제까지의 불편했던 점들을 지훈 씨에게 결국 모두 다 털어놓았어요. 저도 모르게 콸콸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지훈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다가 이야기했죠. 그랬구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내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전혀 몰랐을 거야. 지훈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내가 좋아서 더 연락하고 싶고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과했던 것 같아. 내 입장을 좀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엘라. 지훈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 지훈의 모습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제 손을 잡은 지훈의 손은 참 따뜻했거든요. 마치 지훈이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좀 더 솔직하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나야말로 미안해. 제가 눈물을 삼키며 이야기했죠. 이후 지훈 씨와 저는 오랜 시간 대화를 했어요. 지훈 씨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었고 저희는 서로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오히려 다 털어놓고 나니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더욱더 상대방을 위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게다가 지훈 씨는 제 멋대로 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화를 나눈 후에 지훈 씨는 늘 제 자율성을 존중해 주었고 제가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하면 바로 물러섰죠. 가끔 오해도 많이 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는 항상 인내심과 대화 그리고 유머로 풀어나갔어요. 서서히 저는 한때 다 더럽고 인성이 좋지 않을 거라고 치부했던 아시아인에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제 눈을 열어 그의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보게 해줬고 그러면서 제 마음도 여러 감히 꿈꿔보지 못한 사랑의 가능성을 보게 해줬어요. 그렇게 우리의 우연한 커피 데이트는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제 집에서 지훈 씨가 하룻밤 묵게 되는 것으로 이어졌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훈 씨는 제 손님 방에서 잤으니까요. 하하. 저희는 일이나 다른 약속이 없을 때면 시내의 맛있는 빵집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고요한 산책을 하면서 데이트를 하고는 했어요. 또 지훈 씨는 저에게 한국어 단어와 역사를 가르쳐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와 음악을 소개해 주었으며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도 했어요. 반대로 전 지훈 씨에게 본다이 비치에서 서핑을 가르쳐 주었고 시끄러운 AFL 경기에 데려갔으며 맛있는 호주식 바비큐집을 소개해 주기도 했죠. 지훈 씨는 용감하게 새우와 소시지를 실컷 먹었고 제 가족과 친구들을 사로잡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전 지훈 씨가 그저 제 남자친구일 뿐만 아니라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영혼의 동반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곁에 있으면 전 무엇이든지 간에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결혼과 지훈 씨와 저희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생의 전부를 포함하는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헌신을 두려워하는 제겐 두려운 생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 설레는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 모험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바로 지훈 씨와 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으니까요. 이제는 그가 익숙하게 제 부엌을 돌아다니며 한국 발라드를 흥얼거리고 저녁으로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는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특별한 남자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고 말이죠. 지훈 씨와 사귄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패션쇼 준비로 야근이 잦아져서 제 생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렇게 생일날도 바쁘게 일을 하고 야근을 하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핸드폰을 보니 지훈이에게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나 지금 자기 회사 밑이야. 끝나면 연락 줘. 화이팅. 몇 시간 전에 와 있던 문자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바로 전화를 걸었죠. 어디야? 나 지금 나왔어. 제가 놀란 듯이 빠르게 이야기했죠. 뒤돌아봐. 제가 뒤를 돌아보자 지훈이 웃으며 두 팔을 벌리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뛰어가 안겼죠. 안길 때마다 느끼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지. 정말 멋진 제 남자친구예요. 좋은 향기를 맡으며 안겨있다가 저는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오래 기다렸어? 전화하지 그랬어. 제가 이야기했어요. 일하는데 방해될 것 같아서 바쁜 시기잖아.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데려다주고 싶어서 왔어.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이 따뜻한 남성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훈과 손을 잡고 지훈의 차로 갔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길이 좀 이상했어요. 저희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어디로 가는 거야? 제가 당황한 채로 말했어요. 가보면 알 거야. 그러자 지훈이 웃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긴장한 상태로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어요.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그가 긴장한 듯 하면서도 기쁜 얼굴로 말했어요. 지훈이는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 저는 방문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처음 그 집을 보게 되었어요. 집은 정말 좋더라고요. 예쁜 마당에 있는 세련된 2층 집이었어요. 놀라운 집을 올려다보다 저는 지훈이의 기대에 찬 얼굴로 시선을 돌렸어요. 집 너무 예쁘다. 제가 웃으며 말했죠. 얼른 들어가자. 그가 저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죠. 집으로 들어가니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지훈이는 활짝 웃더니 저를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테이블 가운데에는 저희가 그려진 너무나도 예쁜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옆에 카드에는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엘라라고 쓰여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때 지훈이 저를 톡톡 치더라고요. 제가 감동한 눈으로 돌아보자 꽃다발을 들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어요.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엘라. 지훈은 카드에 쓰인 말을 똑같이 내뱉으며 저에게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저는 북받쳐오르는 감정에 지훈을 꼭 안아버리고 말았죠. 눈물을 흘리며 지훈과 키스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키스를 나눈 뒤 제가 조금 떨어져서 말했어요. 대체 언제 준비한 거야? 자기도 요즘 많이 바쁘잖아. 제가 물었어요. 내 생일보다 중요한 날이 어디 있겠어. 태어나줘서 고마워 자기. 오늘 하루 가기 전에 더 행복한 하루를 함께 보내보자고.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지훈을 따라 식탁에 앉았어요. 지훈은 미리 준비해둔 국을 끓이고 맛있는 음식들을 식탁에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트파이와 한국식 미역국과 밥, 닭갈비, 계란말이, 갈비찜, 잡채, 김치 등등 처음 보는 음식들도 많이 보였죠. 한국에서는 생일 때 꼭 미역국을 먹어. 자기에게도 꼭 차려주고 싶었어. 지훈이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꾹 참으며 미역국부터 한 입 먹어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 맛있더라고요. 따뜻한 국물은 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너무 맛있다. 제가 이야기하자 지훈은 웃으며 더 먹으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그렇게 함께 먹고 떠들고 웃으면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며 저는 새삼 감탄했어요. 고작 8개월 만에 지훈은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지훈은 저에게 사랑과 지지, 감동과 안정을 주는 듬직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죠. 그는 저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경험과 시각에 다가서라고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지훈이를 그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깊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빠져 있다는 걸요. 가수가 노래하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산을 움직이고 인생을 바꾸는 사랑. 한때 전설이나 동화,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쯤으로 여겼던 그런 꿈만 같은 사랑 말이에요. 바로 지금 그 사랑이 바로 제 눈앞에 앉아 있었어요. 온 세상 여자들 중 저만 바라보며 저를 위해 직접 차린 생일상 앞에서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순간 전 이 놀라운 남자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화적 차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내자 지훈이는 소화도 시킬 저에게 산책을 하자고 했어요. 손을 잡고 오솔길을 걸으며 저희는 색색깔의 꽃들과 푸르른 풀밭을 감상했죠. 은은한 자스민 향과 풀 내음이 공기 중에 퍼졌고 선선한 밤 공기가 기분을 좋게 해주었어요. 졸졸 흐르는 분수대 옆에 멈춰 섰어요. 분수의 경쾌한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어우러지고 있었죠. 지훈이 제 쪽으로 돌아서더니 진지하면서도 다정한 표정을 지었어요. 엘라,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가 제 두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어요. 한동안 고민해온 일이야.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설마 제가 바라고 꿈꿔왔던 그 순간이 온 걸까요? 뭔데? 전 겨우 속삭이듯 물었어요. 지훈이 크게 심호흡을 하며 제 눈을 바라보았어요. 이번 일이 끝나면 나와 함께 이번에 한국 여행을 가는 게 어때? 많이 낯설고 오랜 비행 시간이 걸리겠지만 너에게 우리 가족을 보여주고 싶어. 지훈이가 긴장한 듯 이야기를 하고 제 반응을 살폈어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그의 말에서 제가 그린 미래와 그가 그린 미래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쏟아내며 간신히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같이 가고 싶어. 가족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지훈이는 제 대답에 기쁨의 함성을 지르더니 절 번쩍 들어올렸어요. 우리는 웃고 울며 입을 맞췄죠.
사랑과 감사함으로 넘쳐흐르는 가슴을 부둥켜 안으면서 말이에요. 다시 숨을 고르자 지훈 씨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눈동자는 경애와 약속으로 반짝거렸죠. 사랑해, 엘라. 그가 속삭였어요. 말로 다 할 수 없고 행동으로 다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너는 내 심장이고, 집이고, 행복 그 자체야. 평생 나에게 너는 그런 사람일 거야. 나도 사랑해, 지훈 씨. 전 서툰 한국말로 대답했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 영원한 사랑이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고 설레. 우리는 다시 길고 깊고 뜨거운 키스로 사랑을 확인했어요. 우리의 사랑, 갈망, 헌신을 모두 담아내려는 듯이요. 그 완벽하고 눈부신 순간, 저는 제 삶의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로 지훈, 김지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해피엔딩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바쁜 일들이 드디어 끝나고 저와 지훈은 약속대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시드니에서 서울까지의 약 10시간 30분 정도의 긴 비행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지훈 씨와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있으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한국 여행을 준비하느라 꽤 바빴어요.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약하고 지훈이의 가족을 위한 선물도 골랐죠. 제 서툰 한국어 실력도 최대한 갈고 닦았고요. 지훈이는 낯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려 애쓰는 절 도와주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툴툴대거나 무능하다고 비난하지 않았죠. 그의 가족은 어떤 모습의 저라도 좋아할 거고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를 만나게 돼 기뻐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약간의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처음 와보는 아시아 나라였으니까요. 한국에서 문화적 충격에 부딪힐 것만 같았어요. 언어 장벽부터 사회적 규범, 음식까지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울 것만 같아 긴장이 되었죠. 하지만 지훈이와 함께 한국의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서울의 거리로 나섰을 때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서울은 북적거리는 활기찬 도시였어요. 오래된 전통과 최첨단 현대 문명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곳이었죠. 오래된 궁궐들이 빌딩 숲 사이로 보였고 거리에는 트렌디한 젊은이들과 분주한 직장인들, 활기찬 시장들이 가득했어요. 지훈이는 택시를 잡더니 강남구에 있는 가족의 집 주소를 말해줬어요. 복잡한 거리를 지나는 동안 그는 명소들을 가리키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죠. 향수와 자부심이 담긴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저기 저 초등학교 보여?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곳이야. 그가 우아한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 공원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자주 축구하던 곳이고, 아, 모퉁이의 저 식당은 할머니가 간식으로 떡볶이 사주시던 곳이야. 정말 맛있어. 같이 먹으러 가자.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며 모든 지훈이의 일화를 들었어요. 지훈이의 모든 걸 알고 싶었거든요. 지훈이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멋들어진 현대식 고층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준비됐어? 지훈이가 가족집 문 앞에 서서 노크하려 하며 저에게 물었어요. 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응, 준비됐어. 지훈이는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문을 두드렸어요. 얼마 후 문이 활짝 열리며 우아한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나타났어요. 짧은 단발의 깔끔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죠. 아들, 그녀가 지훈이를 꽉 안으며 소리쳤어요. 너무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그의 어머니가 한 발짝 물러서서 눈물이 글썽한 채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저에게로 따뜻하게 환영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죠. 엘라 양이죠? 그녀가 영어로 유창하게 말하며 저 또한 품에 안아줬어요.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전 감사함과 안도의 눈물을 참으며 힘껏 포옹을 되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어머니. 저는 지훈 씨 어머니를 부르는 경칭을 사용하며 대답했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지훈이의 아버지와 여동생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들은 그의 어머니만큼이나 따뜻하고 사려가 깊었죠. 우리를 꼭 껴안고 기쁨과 환영의 말들을 쏟아냈어요. 향기로운 녹차를 홀짝이며 과자를 집어 먹으면서 저는 아늑한 거실에 앉아 지훈이 가족분들의 친밀하고 다정한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그들은 서로 놀리고 농담하며 이야기와 웃음을 나눴죠. 칭찬과 질문도 아끼지 않았고요. 지훈이의 상냥함과 유머 감각, 가족에 대한 끈끈한 애착심이 어디서 왔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은 지훈이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보였고 지훈이 역시 가족을 무척 아끼고 있었죠. 이런 지훈이의 가족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뻤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마침 저희의 방문과 겹친 한국의 명절 추석을 맞아 함께 전통 풍습과 음식을 즐기며 지냈어요. 지훈이의 가족들과 함께 조상님의 묘를 찾아 경의를 표하고 과일과 송편을 차려 절을 올렸어요. 송편, 갈비찜 등 갖가지 별미로 식탁을 가득 메워 먹으며 이야기와 함께 웃음도 나눴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 풍기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품위에 저는 감탄했어요. 지훈이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곱게 차려입은 한복부터 서울의 궁궐까지요. 이곳은 오감으로 즐기는 축제 같았어요. 색과 향, 소리로 가득한 도시가 절 숨 막히게 만들었죠. 특히 한복의 디자인과 색감은 대단했어요. 패션 쪽에 종사하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환대의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지훈이의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들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환영해 주었죠. 저를 소중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느끼게 해주었어요. 인내심 있게 한국어 표현과 예의범절을 가르쳐주고 저희 서툴은 젓가락질을 칭찬해주고 선물과 애정을 아끼지 않았죠. 지훈이는 그동안 언제나 한결같이 든든하게 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서울 번화가를 누빌 때도 제 손을 꼭 잡아주고 대화와 메뉴를 통역해주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유해 주었죠. 지훈이 역시 자신을 만들어준 한국과 한국 문화를 자랑스러워했고 전 그런 그의 곁을 당당히 지키며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지훈이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변을 따라 펼쳐진 울창한 공원이었죠. 우리는 반포대교 아래 반짝이는 조명 사이로 걸으며 물 위에서 춤추는 화려한 분수쇼를 구경했어요. 강을 내려다보며 벤치에 앉자 지훈이가 진중해진 얼굴로 저를 돌아보았어요. 엘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가 진지하면서도 간절하게 말했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설마 이번엔 정말로 제가 바라고 꿈꿔왔던 순간일까요? 지훈이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가 기쁨의 눈물로 반짝이는 눈으로 입을 열었어요. 엘라, 너를 처음 만난 순간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너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매일 들었었어. 그가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달빛에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 보였어요. 너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 함께 가정을, 보금자리를 꾸리고 싶어. 평생 기쁨도 슬픔도 함께 손잡고 맞이하고 싶어. 영원히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싶어.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심호흡을 했어요. 엘라, 나와 결혼해 줄래? 너만 괜찮다면 나는 평생 내 옆에서 너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싶어. 잠시 할 말을 잃은 얼굴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당연하지. 전 행복에 젖어 속삭였어요. 너무 좋아. 지훈 씨, 너와 결혼할래. 내 아내가 되고 평생의 친구가 되어줄게. 어쩌면 좋아. 나 너를 너무 사랑해. 제 대답에 지훈이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는 일어나 절 꼭 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숨이 멎을 만큼 깊고 부드러운 키스를 했죠. 별이 총총한 서울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영원을 맹세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훈이의 가족에게 이 행복한 소식을 전하러 아파트로 향했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단순히 남편감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을 찾은 거예요. 언어와 문화와 물리적 거리를 초월한 사랑을 얻게 되었죠. 저는 지훈이를 바라보았어요. 내 남편, 내 영혼의 단짝. 전 확실하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임을 알았죠. 사랑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제가 속삭였어요. 지금도 그리고 평생. 나도 사랑해. 그가 제 이마에 입 맞추며 중얼거렸어요. 내 평생의 동반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올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았죠. 우리에겐 굳건한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지훈이를 만난 첫날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제가 아시아인과 다시 사랑에 빠져 이렇게나 충만함을 느끼고 결혼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인 남자를 만나 그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훈이만 있다면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저에게 와준 지훈이에게 너무 감사함을 느끼며 저는 결혼을 하고 애를 가지게 되겠죠? 저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모두들 응원해주세요. 물론 당연히 행복하게 살겠지만요. 호호.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멋진 한국 남성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온 코트니입니다. Quite well known for our beef. It's quite good quality. I think it's known around the world for its quality. Although there is a bit of a difference between what we get and what people around the world get because a lot of our good beef is exported. Actually, in Korea, the beef is also quite good. I mean, in my opinion at least. I haven't ordered a steak in a restaurant yet, but the thin cuts of beef that I've ordered and on a barbecue or something have been really nice. Although the thing is, something I really like about Korea is the price of their meat. I mean, you might think it's expensive, but
in Australia for a Korean barbecue, for example. My friends and I, in a night out at Korean barbecue, it might be like $150, which we split between us, but it's so much cheaper here in Korea, so that's something I'm really enjoying. Actually, one of my friends was also really shocked. Let me explain to you the story. 안녕하세요. 코트니의 친구 에밀리 스탠튼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잘 나가는 낙농업 집안의 딸이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초원의 향기와 젖소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랐죠. 아기 때는 아버지 품에 안겨 트랙터를 타고 농장을 누볐고 어린 시절엔 초원이 저희 놀이터였어요. 매일 해 뜰 무렵 일어나 아침 이슬을 맞으며 솥대를 몰고 목초지로 나섰죠. 제 발걸음을 따라 송아지들이 깡충깡충 뛰어다니곤 했답니다. 낙농업이 저에겐 천직 같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가족의 가업을 잇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11살 때 처음 아버지 손에 이끌려 차교실에 들어갔을 땐 두렵기도 했지만 자판기에서 쏟아지는 따뜻한 우유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정직한 땀으로 만들어낸 생명의 선물 같았거든요. 그렇게 해가 바뀌고 어느덧 저도 농장의 젊은 일꾼이 되었어요. 무거운 사료포대도 거뜬히 들어올리고 고장난 차규기도 뚝딱 고쳐낼 만큼 농사일에 익숙해졌죠. 아침마다 농장을 가로지르는 긴 자갈길을 트랙터로 달리는 게 저의 일과예요.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초원, 바람에 일렁이는 밀밭, 늘 제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벗이죠. 그러나 가끔씩 제 안에서 물음표가 고개를 들곤 해요. 내가 정말 평생 이 농장에 묶여 살아야 하는 걸까? 세상은 넓고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전 너무 좁은 울타리 안에 갇힌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러셨듯 농장의 경계 안에서 단조로운 삶을 반복하는 게 여느 스탠튼 가문 자제의 숙명 같지만 가끔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불쑥 고개를 들곤 하죠. 그럴 때마다 농장 가장자리 언덕에 올라가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곤 해요. 드넓은 세상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다른 땅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갈까요? 한 번쯤 과감히 농장을 떠나 새로운 모험을 떠나보고 싶다는 충동에 가슴이 뛰곤 하죠. 그렇지만 스탠튼 농장의 상속녀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기엔 아직 용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갈등 자체가 성장통인지도 몰라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마음. 그게 바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청춘의 본능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동경과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저희 이해는 너무나 피상적이에요. 농장에서 평생을 보낸 탓에 다른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거죠. 책이나 뉴스로 간접 경험한 세상에 대한 단편적 지식들이 고작이에요. 가령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농산물을 많이 수출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몇 년 전 아버지와 함께 시드니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에요. 유명 관광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너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썩 꺼져? 고개를 돌려보니 아버지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젊은 여행객 무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성큼성큼 다가가 한마디 하셨죠.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어떡해? 한국에선 그게 통용될지 몰라도 여기선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젊은이들은 어이없다는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이내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저씨, 우리도 호주 사람인데요, 뭘? 중국 교포거든요? 그냥 친구들끼리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자신의 착각과 성급한 판단을 깨달은 것 같았죠.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아버지는 민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어요.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 거죠. 아버지도 부끄러워하셨겠지만 젊은 교포들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그들을 매도했던 행동이 저 역시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면 늘 버릇없고 무례하더라는 식으로 혀를 차곤 했죠.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저 역시 한국인들, 더 나아가 아시아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색안경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곧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어요.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잡혀 있다고 하셨죠. 한국에 대한 아버지의 부정적인 인식을 생각하면 현지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무슨 수가 있겠어요. 호주 오지 말단의 농장에서 태어나 한 번도 외부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처지에 국제 비즈니스의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헤쳐나가겠어요. 소를 돌보고 울타리를 고치며 농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과업들을 수행하는 동안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려 했었죠. 아버지와의 영상통화에서 처음 본 그날의 서울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피곤했던 얼굴로 카메라에 잡힌 아버지의 뒷모습 너머로 활기찬 도심의 야경이 펼쳐졌죠.
환한 네온사인들이 어둠을 가르고 거리엔 셀 틈 없이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말이다. 아버지가 감탄과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눈 깜짝할 새에 완전히 변해버렸어. 내가 알던 그 골목길. 시장통은 온데간데 없고 높다란 건물들만 질비하구나. 밤에도 이렇게 불이 환하니 도대체 언제 쉰다는 거야?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묘한 동요가 느껴졌어요. 언젠가 TV에서 본 기억이 있는 풍경이긴 했지만 정작 그 한가운데에 있는 아버지의 얼굴에선 놀라운 불안 반이 엇갈리고 있었죠. 그래도 내일부터는 농촌 쪽으로 시차를 간다니까. 호주랑은 또 다른 걸 배울 수 있겠지. 여기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일 욕심은 끝내주던데. 아버지는 짧게 말을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쩌면 아버지에겐 서울의 도시 풍경이 언젠가 우리 농장에도 밀려올지 모를 급격한 변화의 그림자처럼 보였는지도 몰라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한국에서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젊은 세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부러웠던 걸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아버지에게선 연락이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한국 지도 위로 아버지의 여정을 그려보며 어떤 광경을 마주하고 계실지 상상해 보았죠. 붉은 지붕의 한옥 마을부터 첨단 시설을 갖춘 대규모 농가까지. 익숙하면서도 낯선 새로운 세계가 아버지를 통해 느리게 제게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들뜬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에밀리, 대단한 걸 봤다니까. 여긴 진짜 농업 강국이었어. 이런 규모라니 상상도 못했다고. 그로부터 쏟아지는 이야기를 들으며 절로 눈이 휘둥그레졌죠. 최첨단 시설로 무장한 거대 온실, 데이터와 로봇공학으로 혁신을 거듭하는 낙농가,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이 융합된 한우 농가까지. 아버지가 목격한 한국 농업의 현장은 활기차고 진취적이었어요. 물론 우린 우리 방식대로 해야겠지. 하지만 배울 건 배워야 해. 계속 그렇게 가던 길만 가선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끝으로 전화는 뚝 끊겼어요. 아버지에겐 큰 깨달음이 있으셨나 봐요.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눈 감지 않는 자세. 제 귓가에 메아리 치던 아버지의 말씀이 새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셨어요. 영상 너머 아버지의 얼굴에선 어느새 경쾌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지고 가벼운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이 도시, 서울 말이다. 겉보기엔 그저 번쩍이기만 해 보이지.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다를 게 없어. 오래된 것과 새 것이 뒤섞여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인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문득 제 눈앞에 서울의 밤거리가 펼쳐져 있는 것만 같았어요. 유서 깊은 궁궐의 단청 지붕과 그 옆으로 우뚝 솟은 마천루의 네온사인. 늘 그 자리를 지켜온 것과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변화의 기운이 공존하는 곳. 그곳에서 아버지는 어떤 이야기를 읽으셨을까요? 돌아오는 길에 너도 이 도시의 맛을 좀 봤으면 좋겠다. 막연한 동경 말고 실제로 와보는 거야. 그래야 넓은 세상이 보이고 더 넓은 가능성이 보이는 법이거든. 그렇게 아버지의 제안으로 한국행이 성사되었죠. 제게는 그저 막연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나라가 아버지의 눈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 느낌이에요.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정에 마음이 졸렸지만 아버지처럼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어요. 세상에 눈을 뜨는 일 말이에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몸을 깊숙이 묻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로 광활한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죠.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하는데 친절한 미소를 띤 스튜어디스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스탠튼님. 점심 식사로 불고기와 스테이크 중 어떤 메뉴로 준비해드릴까요? 뜻밖의 메뉴에 깜짝 놀랐어요. 호주산 프리미엄 소고기로 특별히 준비했을 거라 짐작했거든요. 불고기라. 호기심이 동해 불고기를 주문했죠. 잠시 후 코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향과 함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먹음직스러운 불고기가 제 앞에 놓였어요. 첫 입을 떠먹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죠. 육즙 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달짝지근한 간장 베이스의 소스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소고기 품질이 완전 남다르네요. 유명한 호주산 소고기를 쓰신 건가요? 순간 스튜어디스의 미소가 더욱 환해졌어요. 아니에요, 에밀리님. 사실 이 불고기 한국산 한우로 만든 거예요. 국내외 항공사 중 유일하게 프리미엄 한우를 사용하고 있죠. 서울의 유명한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박 셰프님과 협업해 엄선된 한우로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호주산일 거라는 저희 막연한 추측이 산산이 깨졌죠. 한국에도 이렇게 품질 좋은 소고기가 있다니 새삼 놀라웠어요. 이렇게 맛있는 한우라면 꼭 현지에서 맛봐야겠어요. 좋은 식당 좀 알려주시겠어요? 스튜어디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더니 제게 건네주었어요. 강남역 근처에 유명한 한우 맛집들이 많아요. 그중 하나가 바로 소담정이에요.
부드러운 한우 차돌박이 코스 요리가 일품이죠. 꼭 가보세요. 연신 감사 인사를 하는데 스튜어디스가 살며시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 가시는 외국인 분들께 꼭 한우를 추천해드리곤 해요. 많은 분들이 호주산 소고기만 해도 최고일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한우의 깊고 풍부한 맛을 경험하고 나면 대부분 깜짝 놀라죠. 에밀리 님도 이번 한국 방문해서 우리 음식 문화의 깊이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스튜어디스의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감탄하셨던 한국의 맛,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도 같았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빛나는 활주로 굉음을 내며 이륙하는 항공기,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숨가쁘게 움직이는 거대한 공항은 절로 압도감을 불러일으켰죠.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영문 알파벳보다 한글이 더 많은 간판, 제 귀에 생경한 언어의 파편들,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스쳐 지나가는 인파까지. 인천공항은 마치 서울이라는 미지의 도시로 가는 입구 같았죠. 버스에 올라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넋놓고 바라봤어요. 기하학적인 모양의 고층 빌딩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 틈으로 전통 기와집의 실루엣이 보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반짝였고 거리의 좌판과 포장마차에선 구수한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역동과 전통이 공존하는 서울의 밤은 신비롭고도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죠. 숙소에 짐을 풀어놓고 혼자 번화가로 나섰어요. 아버지가 그렇게나 감탄하신 서울의 맛, 비행기에서 맛본 불고기 이후로 그 유혹을 뿌리칠 재간이 없었거든요. 스튜어디스가 알려준 강남의 한우 맛집을 찾을 수밖에요. 어느새 발걸음은 골목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작은 한우 식당으로 이어졌어요. 스튜어디스가 추천해준 강남의 한우 맛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비행기에서 맛본 불고기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구글 지도를 켜고 식당 위치를 확인하는데 뜻밖에도 제가 묵고 있는 호텔 근처였어요. 길을 나서자 서울의 분주한 거리가 절 맞이했어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지나가고 형형색색의 간판들이 저마다 존재감을 뽐냈죠. 익숙하지 않은 거리에서 조금은 멋쩍었지만 식당을 향한 기대감에 절로 걸음이 빨라졌어요. 10분쯤 걸었을까 드디어 식당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부터 구수한 육수 냄새가 풍겨나와 절 유혹했죠. 소담정이라는 깔끔한 간판이 걸린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웨이터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메뉴판을 받아든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다양한 부위의 한우 구이부터 특이한 메뉴까지 선택지가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메뉴가 있었어요. 한우 소곱창구이. 호주에서는 접하기 힘든 식재료라 호기심이 들었어요. 혹시 냄새가 지나치게 강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모험을 해보기로 했죠. 한우 소곱창구이 하나 주세요. 잠시 후 석쇠 위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곱창이 나왔어요. 노릇노릇 익은 겉면과 육즙이 가득 밴 속살이 식욕을 한껏 자극했죠. 한 입 베어 물자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육즙이 어우러져 혀를 즐겁게 만들었죠. 소곱창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현지인 중년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가씨, 소곱창 맛있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별미라네. 수줍게 웃으며 맛있다고 답하자 그 부부가 반가운 듯 말을 이었어요. 호주에서 온 친구 맞지? 여기 강남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깃집이 많아. 한우의 참맛을 느낄 수 있지. 다음엔 갈비도 꼭 먹어봐요. 한국인 특유의 친절함에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국 땅에서 만난 작은 정 때문이었을까요? 배가 든든해진 뒤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걷기 시작했죠. 강남의 밤거리는 아름답고 신비로웠어요. 화려한 조명과 광고판으로 빛나는 고층 빌딩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과 자동차들. 낯설지만 매력적인 대도시의 에너지가 절 사로잡았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요. 유려한 고층 빌딩 숲부터 맛있는 길거리 음식과 재래시장의 정겨움까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도시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서울 사람들의 따뜻함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소곱창집에서 만난 부부처럼 낯선 이방인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모습에 감명받았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나온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길고 외로울 것 같았던 서울에서의 시간이 어느덧 익숙해졌고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았죠. 호주의 시골에서 닫혀있던 제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그라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우리 농장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깨달음,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가짐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가족들에게, 특히 아버지께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꼭 기내식 불고기를 주문해야겠어요. 제 입맛을 사로잡은 매력적인 그 맛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호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눈앞에는 푸른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대지가 보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울에서의 기억들로 가득했어요. 낯설지만 정겨웠던 사람들의 모습,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거리의 풍경, 그리고 혀끝을 감싸는 이국적인 맛까지. 특히 그 맛, 아찔할 만큼 매력적이었던 한국 음식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랐죠. 제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은 건 강남의 한 소곱창 식당이었어요. 처음 맛보는 식재료라 낯설었지만 씹는 순간 풍미 가득한 육즙이 터지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죠. 더욱 놀라웠던 건 곱창이 소의 내장이라는 사실이에요. 버려질 뻔한 부산물을 그렇게 맛있는 요리로 탄생시키다니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우리 농장에서도 곱창을 활용할 순 없을까? 문득 떠오른 생각에 마음이 쿵쾅거렸어요. 아빠도 분명 이 맛에 감탄하실 거예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한 것 같아 가슴이 설렜죠. 시드니 공항에 내리자마자 엄마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절 맞이해 주셨어요. 꼭 껴안는 엄마의 포옹에서 그리웠던 향수가 물씬 풍겼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아빠가 물으셨어요. 에밀리, 한국은 어땠니? 내 눈빛이 달라졌구나. 뭔가 좋은 일이라도 생긴 모양이지? 저는 거침없이 제 경험을 쏟아냈어요. 웅장한 고층 빌딩부터 골목골목의 인정까지 서울의 매력에 푹 빠졌던 순간들을 낱낱이 털어놓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창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빠, 우리 농장에 접목해볼 만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바로 곱창 사업이에요. 운전 중이던 아빠는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았어요. 곱창? 소 내장 말하는 거니? 우린 그냥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지? 저는 제가 한국에서 본 곱창에 대해 열변을 토했죠. 한국에선 곱창이 엄청 인기 있는 음식이에요. 쫄깃한 식감에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아빠도 맛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버려지는 부산물로 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아빠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렇게 말하니 궁금해지는구나. 우리 농장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아이디어일지도 모르겠어. 집에 도착해서도 흥분은 가라앉을 줄 몰랐어요. 엄마와 동생들에게도 곱창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한국 음식의 매력을 말했죠. 어떤 맛인데 그렇게 땡기는 거니? 엄마가 웃으며 물으셨어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직접 드셔봐야 알 거예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엄마! 주방에 들어가 한국에서 배워온 대로 곱창을 구워냈죠.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온 가족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운 눈치였지만 맛을 본 순간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 부드러운 식감에 육즙 가득하고. 아빠가 연신 감탄했죠. 우리도 이런 메뉴 개발해보면 어떨까? 호주엔 아직 생소할 테니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야. 엄마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늦도록 가족회의가 이어졌죠. 곱창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 유통망 구축, 홍보 전략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어요. 더불어 아빠가 꺼낸 이야기도 놀라웠는데 축사와 도축 과정에 로봇 기술을 도입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였죠. 이 모든 혁신의 씨앗이 바로 제 한국 방문에서 시작되었다니 새삼 감회가 새로웠어요. 에밀리, 정말 대단한 걸 가져왔구나. 내 열정 덕분에 우리 농장에 신선한 활력이 돌 것 같아. 아빠의 말에 온 가족이 환하게 웃었죠. 우리 가족이라면 분명 해낼 수 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이게 바로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이에요. 제 눈엔 벌써 스탠튼 농장의 밝은 내일이 그려졌어요. 푸른 초원 위에 최첨단 축사, 로봇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도축 현장, 그리고 호주 전역에서 사랑받는 곱창 요리까지. 물론 도전도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 가족들과 뜻을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으리라 믿어요. 전통의 힘에 혁신의 날개를 달고 세계로 뻗어나갈 우리의 농장을 그리며 저는 가슴 벅찬 내일을 꿈꿉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소중한 깨달음, 서울의 선물이 이뤄낸 기적이랄까요? 그렇게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바람이 스탠튼 가족에게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어요. 한국의 소곱창 하나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리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